연남로를 내려다보는 무등산을 뒤로 광주와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 문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생겨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5년 11월 개관 이후 지역민들과 세계 각국 문화 전문가들이 찾고 있는 이곳을 오늘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하고 멋진 아시아 문화들이 어떻게 모아지고 또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지 방성규 전당장님으로부터 듣기 위해 우선 찾아간 방문자센터. 전당 입구 옛 전남도청 본관 건물에 위치해 있는 방문자센터는 문화전당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곳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는 곳이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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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학년 선주은입니다. 네, 저는 같은 과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늘 저는 처음 와봤는데 네. 방문자 센터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네. 저도 문화전당을 이제 가끔 지나가긴 하는데 예. 방문자 센터가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자주 안 오셔봤나 봐요. 근데 앞으로 좀 많이 와주시고요. 이곳에는 우리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곳에 오시면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저희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외지에서 서울 지역 같은 데서 오면 여기를 들리시면 우리 전당을 들려서 또 문화적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또 자연으로 산으로 바다로 이 전남 지역에 또 광주 지역의 다른 여행 코스도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방문자 센터는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나와서 관광 안내를 하는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방문자 센터를 먼저 찾는 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이제 시간이 많으시면 혼자 다니시면서 여기 이곳저곳 보셔도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일정 시간을 여기서 한두 시간을 보내겠다 그러면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찾아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단장님, 그러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여러 시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먼저 어떤 시설들이 어떤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아시아문화전당은 굉장히 큰 문화시설입니다. 아마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큰 규모인데요. 우리가 16만 1,000 제곱미터의 어떤 우리 건평을 가지고 있죠. 우리 평수로 얘기하면 약 4만 8천 평 정도 되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큰, 또 아시아에서도 복합 문화시설로서는 가장 큰 시설이고요.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드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들마다 이름이 다르듯이 역할도 다를 텐데요. 네, 저희 5개 문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 극장이 있고요, 예술극장이. 그래서 공연장이 저희 전체적으로 건물 안에 4개의 공연장을 가지고 있어요. 큰 것부터 아주 백석까지 규모별로 4개 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창조원에서는 실제 우리 기관이 이제 창제작, 공연이나 전시나 여러 가지 미디어 아트 이런 게 창제작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거기 가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기계조형 스튜디오, AV 스튜디오 여러 가지 4개의 스튜디오가 저희가 갖춰져 있고 또 그것을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예술 만들기 위한 랩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작업을 하고 또 전시실도 6개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창조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시아 문화 연구 또 아시아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공부를 하자면 사실은 아시아 문화 전당을 찾아와라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도 수집하고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하는 곳이 이제 문화정보원입니다. 되게 우리가 문화정보원에서 연구하고 아시아 문화예술에 관해서 분류하고 그 아시아 문화예술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찾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예술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원천 소스를 가진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문화원. 그거는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어린이 문화원입니다. 우리 어린이 문화원은 단순히 어린 학생들이 재미있게 놀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아시아의 자연과 문화, 예술에 대해서 서로 느낌을 공유하고 또 같이 체험하고 또 요즘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교육 체험을 하는 곳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도 많은 다문화 가족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엄마의 나라 또는 아빠의 나라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 엄마, 아빠의 나라를 여기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곳이 지금 민주평화교류원인데요. 아시다시피 민주평화교류원은 광주의 어떤 인권 평화, 어떤 자유정신을 우리가 광주의 5.18 정신을 문화적으로 승화시켜서 세계에 알리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죠. 이곳은 5.18 관련 전시도 있고요. 또 다양한 국제교류도 있고 또 여기는 국제기구가 또 이번에 아태 기록문학센터가 이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이 글로벌 예술기관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광주에는 이제 문화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문예회관도 있고 네. 시립미술관도 있고 그리고 빛골 문화관도 있는데요. 네. 그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들하고 달리 어떤 곳이라고 이해를 하면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어떤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관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기관이 하는 일도 일부 저희가 어떤 지역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더 큰 예술인으로 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글로벌 예술기관이다, 국제교류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시아의 예술가들 또 세계의 예술가들이 이곳에 와서 예술적 상상력을 나누고 또 그들이 의견을 나누고 또 아시아적 많은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전시도 하고 또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 아트 전시도 하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창제작을 통해서 우리 예술기관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 쉽게 얘기하면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하고 또 아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창제작 중심으로 우리가 이 예술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의 기회, 창제작, 체험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의 각 기능과 역할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고 그 문화 자원을 수집하며 그 자료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를 무대에 올려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선순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동시대성, 일상성, 다양성, 참여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 네 가지의 콘텐츠 구성 원칙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 문화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하여 세계인과 공유하는 세계 최고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 세미나 등이 계속되고 있던데 전당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당을 저도 한 바퀴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서너 시간 걸립니다. 매일 보는 저도.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은 아마 도시락 싸가지고 구석구석 다 볼 곳입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걸리는 큰 장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한꺼번에 우리가 하루 종일 보면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혼자서 일일이 읽어가면서 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시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몇 번씩 도슨트 투어도 하고 있고
단체든 개인이든 인터넷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슨 투어하면 우리 해설사들이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쉽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찾다 보면 문화가 미래의 먹거리라는 말이 실제로 느껴지는데요. 네. 하지만 문화라는 것의 범위도 넓고 다양해서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성과도 어떻게 거둘지는 조금은 막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시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글쎄 뭐 문화라는 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저 개인 뭐 크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어떤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문화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터 드러커나 뭐 이런 분들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 핑크 같은 미래학자도 이게 창조와 감수성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문화사업에 투자하면 부가가치도 많이 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도 더 많이 이렇게 고용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문화는 직접적인 어떤 생산이나 수출 그런 효과보다는 우리가 최근 한류에서 보듯이 우리가 한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좋아짐으로써 화장품이라든가 다른 한국의 상품들이 모바일 폰이라든가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다른 어떤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올릴 뿐더러 우리 국가에 생산하는 다양한 상품들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미국의 조셉 나이 얘기를 제가 빌리자면 1년에 외국에서 50만의 학생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한국에서 많이 가죠. 그다음에 미국 영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전 세계가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적 가치가 세계화되는 거죠. 그런 어떤 정신 문명의 지배가 사실은 그런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문화가 발전하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도 함께 전파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게 문화 콘텐츠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성규 전당장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니 그동안 조금 멀게 느껴졌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친숙하게 느껴졌는데요. 보고 즐기기만 하는 문화전당이 아니라 광주의 미래, 또 저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문화의 가능성과 활용에 대해 이곳 문화전당에서 더욱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저희 같은 젊은이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창제작 중심의 예술을 하겠다. 여기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미술관에서 하는 그런 예술을 하면 뭐 서울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기차 타고 올 리는 없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뭘 만들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미래지향적 예술을 함으로써 또 그 수준이 높아서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작업을 하고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예술을 하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사람도 오게 되고 또 국제적으로 이제 관광도 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예술은 기본적으로 젊은 예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새롭게 뭘 만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젊은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젊은 예술기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추구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젊은 사람들과 같이 사고하고 새로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문방송학과인데 네. 방송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같은 공모전들을 하실 계획 없으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하게 공모전 같은 것도 하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지역의 예술가들을 이렇게 모셔서
뭐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또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망한 젊은이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정책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네.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그렇죠. 뭐 이게 작년에 11월 말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충분하게 운영 준비를 해서 개관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주 시민들이 지난 10년간 무지하게 기다렸거든요. 또 연기되나 또 안 여나 그래서 굉장히 목마르게 이 개관을 기다렸기 때문에 우선 개관부터 어떤 시민들의 어떤 기대감, 시민들의 어떤 기다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먼저 개관을 했고 실제 뭐 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실 출범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 직원들이나 우리 전당 직원들이 밤을 새워서 일해서 금년 이제 운영 프로그램을 사실 날 샌 경우도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 예술기관이 독자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립하기까지는 적어도 20-30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의 전당이 뭐 한 28년 전에 88년에 생겼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 예술의 전당이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지 못했죠. 그래서 꾸준한 투자도 필요하고요. 또 꾸준하게 기다려주는 인내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관심, 뭐 사랑과 관심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나시면 여기 와서 놀아주시고 여기 와서 구경해 주시고 여기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그게 관심과 사랑이다. 그런 관심과 사랑 속에 저희가 쑥쑥 커서 제 생각에는 10년만 지나면 이 기관이 아주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주목을 받고 그런 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전당님께서는 충남에서 태어나시고 문화 관련 요직들을 두루 경험하셨는데요. 처음에 광주에 오셔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제 뒤까지 캤군요. 네. 저는 광주 시민입니다. 투표도 여기서 했고요. 그래서 물론 뭐 광주에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에서 여기가 살기 좋다. 우선 자연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서울보다 보통 여기가 2, 3도 높아요. 그러나 실제 어떤 뭐 쾌적함, 뭐 삶의 어떤 만족도가 훨씬 덜 치열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공해도 적고 먼지도 적은 것 같고 또 여기는 이제 많은 도시들이 공업단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산업 중심으로 커왔지만 전통적인 예향에다가 또 예술 중심의 어떤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다 인간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중심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그런 어떤 정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들이 앞으로 아시아 문화전당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기대가 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 특히 우리 지역 젊은이들에게 당부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젊은 분들에게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지금 성철 씨나 이제 주은 학생처럼 있을 때 젊을 때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미래도 불안하고 그런 게 어떤 젊은 시절의 특성이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때로는 공허할 때도 있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방황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사실 실존 철학 뭐 후기 실존 철학가도 있지만 키에로케고르나 니체나 초기 실존 철학가의 책들을 많이 봤어요. 신은 죽었다도 보고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했는데 그런 철학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삶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실존 철학이 초기의 실존 철학자들의 어떤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잡을 기둥이 하나 있다면 그건 되는 것이다. 그게 어떤 주체적인 어떤 인간관을 얘기하는 게 실존 철학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젊은 시절엔 공부하고
연구하는 길이 되게 좋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if you looking down, 우리가 땅을 쳐다보면 결코 무지개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도 열심히 어떤 삶의 주체적인 삶을 탐구하는 자세가 오랜 시간을 두면서도 그게 저의 삶의 양식이 되었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게 하나의 굉장히 저를 견디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고민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그것이 축복이다. 그러나 항상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간디 그 인도의 간디 선생이 뭐 얘기를 했듯이 내일 죽을 것 같이 오늘을 살라 그렇게 하고 그러나 평생 살 것처럼 공부하라.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젊은이들한테 특권이자 또 기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전당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